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집 안에서 약초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약초는 꾸찌뽕입니다. 3대 항암 약초라고 알려진 꾸찌뽕이라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잘라서 달여 먹으려고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초의 효능이라든가 약초의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약초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는 먹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약초 방송을 쭉 해보면 댓글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런 내용입니다. 저로서는 좀 뜻밖이긴 한데요. 막상 이렇게 제가 여기 이게 꾸찌뽕이고 이게 제가 또 먹고 있는 엉겅퀴, 말린 엉겅퀴입니다. 지금 요즘은 이 말린 엉겅퀴를 상시로 달여서 먹고 있는데 약초를 어떻게 먹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이런 약초 자체가 어디에 좋은 약인지 그런 걸 아시고 우선 자기가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으면 어디에 좋은 약초가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찾아보고 들판에서 그런 거를 채취해서 드시게 되는데요. 이 약초를 먹는 방법을 아시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꾸찌뽕이다. 여기서 약성이 되는 물질들을 추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걸 먼저 아신 다음에 단계적으로 제가 먹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리가 식물에서, 약초는 다 식물이지 않습니까? 식물에서 이 유효 성분들을 뽑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열 추출입니다. 이거를 뜨거운 물에 담궈서 가열해서 계속 장시간 따리면 이제 약물이 추출되죠. 그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약탕기에 이걸 넣고 따리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모든 약초는 다 따려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용하는 거, 찧어서 상처에 바른다든가 그런 약초 같은 거는 따리지 않고 곧바로 사용하게 되겠지만 그 이외에 먹어야 되는 약초는 다 따리면 됩니다. 그 열 추출 방법이고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약초를 병에 담고 소주를 부어서 소주를 35도, 40도 이렇게 독한 소주를 부어서 알코올 추출을 하는 겁니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알코올 추출로 열 추출보다 그 유효 성분들이 더 잘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기는 힘들고 되게 그 술을 담궈서 먹는다고 알려진 그런 것들은 술을 담궈서 먹으면 되고 술을 담궈서 먹으면 되는 것들도 다 열 추출을 하면 됩니다. 다 따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 추출, 알코올 추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대량의 풀들, 우리가 많은 야생초를 이렇게 채집을 해서 한꺼번에 이걸 먹어야 되겠다. 그런 건 따라서 먹기 좀 힘들죠. 술을 담궈 먹기도 양이 너무 많고 하면 그것도 힘들죠. 그런 것들은 이 큰 통에 이거를 넣고 설탕과 섞어서 당화 발효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진한 설탕을 넣으면 이 농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도가 올라가면 이 삼투압이 생기죠. 이 삼투압으로 내부의 물질들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발효 과정을 거쳐서 유효 성분들을 많이 뽑아내는 그런 방법, 발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3가지 추출 방법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거는 따려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약물이든 따려서 먹으면 된다. 이걸 아시면 되겠고요. 술을 담궈서 먹을 때 술을 담궈서 그러니까 알코올 추출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더덕이라든가 산삼이라든가 이렇게 향이 좋고 이게 술에 추출했을 때 술맛도 좋고 그 다음에 약성도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중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술을 한잔 하는 즐거움과 약성을 섭취하는 그런 효과 이 2가지를 노리는 그런 방법으로 여기에도 지금 따려서 먹기에 좀 부적합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알코올 추출을 하면 더 먹기 좋고 맛있고 그런 효과를 주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친구한테 얻었는데요. 하수오라든가 버섯 같은 거는 그냥 따려서 먹으면 아주 먹기가 곤란하죠. 근데 이 술을 담그면 술과 같이 섞여서 좀 섭취하기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알코올 추출을 합니다. 그 더덕 같은 거 저런 거는 향이 좋으니까 술 맛이 좋겠죠. 그래서 알코올 추출을 하게 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어떤 약물의 그 성분을 내가 섭취하겠다고 했을 때 보편적인 거는 무조건 따려서 먹으면 된다. 근데 따려서 먹을 경우에 그러면은 양을 얼마나 넣어서 따리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따리느냐, 하루 종일 따려야 되냐, 1시간만 따리면 되나,
그 다음에는 이걸 또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야 되나? 한 달간 먹어야 되나? 일주일간 먹어야 되나? 너무 오래 먹으면 해롭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또 있죠. 제가 먹는 방법을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각종 약초들을 제가 몸에 어떤 좀 상황이 위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삽주 뿌리 같은 백출 같은 이런 거를 한 달씩 이렇게 계속 먹습니다.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굉장히 그 효과는 확실하고 완벽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따려 먹으면. 제가 따려 먹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약탕기 겸 차를 끓이는 포트입니다. 전기 포트인데 여기에다가 먹고자 하는 약초를 그냥 넣습니다. 양을 얼마를 하느냐. 보통 그 이제 약초 방송을 보면은 뭐 20g을 넣어라, 뭐 한 줌을 넣어라 이런 표현이 많거든요. 너무 이 양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약초를 먹을 때는 이 단일한 그 약초를 먹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따르는 거는 꾸찌뽕인데 꾸찌뽕 한 가지만 먹는 거거든요. 꾸찌뽕은 원래 독성도 없다고 알려져 있는 거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넣고 싶은 만큼 여기에 이렇게 한 줌이든 두 줌이든 이렇게 넣습니다. 지금 이만큼 들어갔는데요. 여기 이렇게 넣고 이제 물을 채웁니다. 뭐 가정에서는 수돗물이 미덥지 않으면 생수를 쓰셔도 되고요. 우리는 이 수돗물이 이 삼형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인데 아주 물이 좋습니다. 이걸 그냥 포트에 얹고 그냥 제가 지금 먹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전기 스위치를 넣으면 1시간 동안 가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끓으면 이제 차 냄새가 나고 이 색이 변하죠. 노란색이 되든 검은색이 되든 갈색이 되든 이렇게 좀 은은한 색이 우러나옵니다. 그러면 그 약성분이 우러나온 거예요. 그거를 그 상태로 두고 수시로 그냥 이런 아무 컵에나 목마를 때 부어서 마십니다. 제가 약을 먹는 방법은 이건데요. 가정에서 먹는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약을 가정에서 약탕기에 그냥 따려서 차처럼 이렇게 마시는 거는 단일한 성분을 이거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나물로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밥을 지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씹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다른 일반 음식과 이 약초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몸이 어디가 안 좋다 해서 약을 지으면 이렇게 약 보따리를 주죠. 거기에는 최소한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약물들이 들어가고 굉장히 그 양이 많고 성분이 진합니다. 그거는 빨리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성분을 많이 섭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약탕기에 따르는 방법도 뭐 하루를 따려서 뭐 절반으로 줄어들면 먹어라. 줄어들면 먹어라 하는 거는 진하게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으면 장기간 먹으면 혹은 많이 먹으면 몸에 부담이 오죠. 간이 그 모든 약물들을 다 분해하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몸에 효과가 나타나려면 몸에서 이 약물을 처리를 해야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하게 먹는 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처방해 주는 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서 엉겅퀴가 간에 좋다고 하더라. 근데 신경통이 있는 사람이 계속 먹으면 염증을 완화시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먹을 때는 내가 좀 관절이 안 좋다거나 뭐 몸에 염증이 이것저것 많아서 염증에 좋다는 엉겅퀴를 먹어볼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를 일상적으로 이렇게 차처럼 만들어 놓고 계속 드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까지 밍밍한 그 차를 만들어서 마셔서 무슨 대단한 효과를 보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치료 물질, 유효 물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효과는 아주 확실하고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 엉겅퀴를 예전부터 사람들이 들판에서 뭐 대단한 맛이 있어서 많이 먹었겠습니까? 근데 어쩌다 이걸 먹어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어떤 몸의 그 변화를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건 간에 좋은 약이다 라고 사람들이 알고 계속 먹게 되고 그게 반복해서 가장 확실하고 먹어도 별 탈이 없구나 라는 거를 체험적으로 느껴서 약이 된 겁니다. 구찌뽕이 뭐 배가 고프니까 잎사귀도 따먹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암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거를 많이 먹었는데 낫더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약이 되자면 그 약물이 우리가 약초라고 부르는 이 약물이 대단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런 확실한 차이가 없으면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거 뭐 먹어도 뭐의 존재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약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점을 아시면 저 자신도 뭐 몸에 이런저런 안 좋은 느낌이 있을 때는 거기에 좋은 약이 뭔지 이제 연구해보고 이렇게 섭취를 하는데 강력한 그 효과, 생약이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다 이런 거를 저는 또 체험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물이 우리가 신약 진통제 같은 것처럼 먹으면 즉시 뭐 5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다 강력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약들입니다. 신약은. 그렇지만 이 생약은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거나 아주 작은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먹되 효과는 확실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생약의 효과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하게 설파할 지금 시간도 없고 능력도 부족합니다만은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을 이렇게 따려서 이제 먹는다. 그 다음 보온을 해놓고 하루 종일 뜨끈한 상태로 놓고 그냥 먹거든요. 그러다가 좀 식으면 다시 또 뭐 1시간 따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양이 많으면 또 계속 먹고, 저는 심지어 뭐 이런 엉겅퀴라든가 뭐 삽주뿌리 이런 약물들은 아침에 제가 이제 밥을 삶아서 죽을 만들어 먹는데 그 물을, 그 죽을 끓일 때 그 물을, 이 물을 붓습니다. 이 약물을. 이건 그렇게 진한 것도 아니고 음식에 이렇게 넣어서 먹었을 때 그렇게 맛이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겠죠. 그래도 대개의 경우에 제가 먹는 이 약물 때문에 부작용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약물을 추출할 때는 집에서 그냥 약탕기든, 요즘은 다 전기로 쓰는 약탕기를 쓰니까요. 여기에 너무 양에 구애받지 말고 마음껏 한 줌 그냥 넣고 따린 다음에 한 번을 따리든 두 번을 따리든 여러 번 따려도 아무 상관없고, 적게 따리면 그냥 연할 뿐이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줌 집어넣고 마음껏 따려서 마시고 싶을 때 그냥 마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약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은 엉겅퀴다, 좀 간에 좋다. 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간이 좀 상했는데 엉겅퀴가 좋다고 하더라. 이런 거 뭐 한 봉지 인터넷에 그냥 구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저도 옛날에 생산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생산을 잘 안 하는데요. 그냥 한 봉지 사서 다 먹을 때까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냥 수시로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지금 다 드린 겁니다. 집에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열 추출밖에 없다. 열 추출할 때 양을 얼마를 넣든 그냥 한 줌 적당량 그냥 넣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약물이 우러날 때까지 그냥 끓인 다음에 따뜻하게 해서 수시로 마시면 된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경험칙으로 알아낸 약초를 먹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쉽기 때문에 계속 먹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몸에 좋다고 생각되는 약물들, 수시로 이런 약초들을 많이 사용하시면 건강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